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이른바 이제 일제강점기. 제 손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쓸게. 그리고 제 필기를 가만 보시면 제가 좀 부정적인 거는 요 색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여러분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쪽 학자들과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는 순간 뭔가 그럼 이 단어의 주체는 우리야 일본이야? 일본 되게 느낌이 좀 특하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거로 가지 말고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냈던 시기니까 항일투쟁기로 가야지 않겠냐 해서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우리한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까?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파트를 봅니다. 자, 일제강점기. 자, 1910년 8월 29일 이후부터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있었던 35년 정도 여러분들 그 기간을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는 760페이지 세계 정서를 간단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를 풀게요. 여러분들 제가 체크하는 연도만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제끼시면 되겠다. 자, 1번 보세요. 자, 밑줄 제1차 세계대전 연도 체크.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른바요 이 1차 대전 여러분 기간 중에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자 이번 밑줄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 그리고 그러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러시아가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요. 자, 두 번째 밑줄 소련은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식민지 민족. 그럼 우리는 식민지 민족이 아니야? 맞죠? 일본에 의한 식민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까지 해요. 그럼 우리는 러시아라고 하는 어쩌분들 크게 다른 단어는 아니니까 어쨌거나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소련을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별표 치세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일종의 여러분들 그 전후 처리를 문제를 하는 회의예요. 자, 밑줄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며 패전국의 응징의 성격을 지닌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자 뭐를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게 됩니까? 민족 자결주의를 여기서 언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리고 전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좀 헷갈렸던 게 있어. 그 책 문제. 신채호 박은식. 박은식 선생님 책가 뭐라고? 안중근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기소 문전이야. 연기소 문전. 헷갈렸어. 이쪽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쪽이 이순신전, 을지, 문덕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박은식 선생님한테 강감선전 썼잖아. 강감선전이면 신채호 선생님 거 맞아? 신채호 선생님 거예요. 강감찬전. 그 다음에 최도통전. 이렇게 외워주세요. 내가 약간 헷갈렸어 얘들아. 요거 두 개. 정정 요거.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 이순신전, 일지문덕전, 강감찬전, 최도통전. 박은식 선생님의 글이 안중근전, 연기소문전. 이렇게 있다는 거 같이 정정을 조금 해두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서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하나 써주세요. 미국 대통령 윌슨, 그쵸? 그 왼쪽에 밑줄 민족 자결주의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 민족 자결주의 한계. 민족 자결주의가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식민지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일본은 그럼 결국 승전국이 된 거야? 패전국이 된 거야?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일본은 승전국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언제야? 14년부터 18년이죠.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독일의 여러분들 식민지였던 칭다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청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청도. 걔네는 칭다오인데 일본이 칭다오를 툭 쳐가지고 슬쩍 먹어버려요. 누구의 식민지? 독일의 식민지를.
그러면 당연히 독일을 쳐가지고 누가 승리한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일본이 승리한 거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일본은 승전국이 되는 거야? 패전국이 되는 거야? 승전국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승전국 아래에 있는 식민지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동네 형 중국도 민족운동을 중개합니다. 자, 민족운동 이른바 별표 치세요. 신해혁명.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가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한 3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여러분들. 물론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온 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 얘들아. 그래서 신해혁명. 자, 밑줄. 순원을 중심으로 한 청왕조를 타도하고 청나라 그 왕조가요 11년에 멸망해요. 그러면서 이른바 자, 밑줄.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정부였던 중화민국.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상식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의 중국이 이 중화민국의 줄임말 아니야? 오늘날 중국은 중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줄임말이죠. 여러분들 중화민국이 그러니까 중화민국 다음이 중국 그러니까 그 뭐지?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그러니까 현재의 중국이 이 중화민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화민국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지? 중화민주주의민공화국인가? 뭐라고 얘기했냐 얘들아? 그렇게 얘기했어? 요거가 오늘날의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오늘 중국이 아니야. 그렇지? 나 큰일 났다. 나 기억력 뭐 좀 약 좀 먹어야겠다 얘들아. 방금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냐?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오사운동. 이게 중국의 민족운동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급이냐면요 우리나라 3.1운동급이야.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있다고 중국에 5.4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5.4운동이 경문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도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중국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중국의 5.4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만약 순서 문제를 물어본다. 헷갈릴 필요가 없겠지. 3.1운동이 먼저야? 5.4운동이 먼저야? 3.1운동이 먼저죠. 그렇죠?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중국을 여러분 중화민국을 세웠던 이제 순원이요. 순원이 여러분 우리말로 손문이거든요. 손문.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국부예요. 국부가 뭐야? 나라의 아버지. 우리가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통합해서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하자. 이 사람 정말 칭송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일본에 슬쩍 붙어버린 인간들이 있어요. 중국 안에서도. 그들을 중국의 군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벌하니까 어떤 느낌이야? 뭘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군사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중국 땅이 넓게 있으면요 중국의 넓은 지방 지역에서 그쪽 지역을 통치하면서 여러분들 군사력을 지휘진전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호족과 좀 비슷한 느낌. 1분단의 호족 군사력, 2분단의 호족 군사력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인데 얘네가 이렇게 슬쩍 일본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근현대사 신마이론 첫 번째 시간에 제국주의를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침략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일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얘들아. 일제. 일본 침략주의. 그렇죠? 근데 뭐 얘들이 지금 군벌은 누구야? 중국 애들 아니야. 중국의 여러분들 그 호족 같은 지방 그런 군사 사령관들이 일본과 연합하니까 여러분들 이 순원이 안 되겠다. 공산당과 연합해서 중국이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데 싸우지 말고 이들 군벌 타도 군벌 진압 이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할까?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사를 굉장히 잘하는 매니아층, 한국사 90점 이상 나오는 수험생이지라도 제 챕터가 25챕터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뒤에 여러분들 5단원 5챕터에 그게 있어. 중국 본토의 민족 독립운동 파트가 우리 있거든. 그 파트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2차 국공합작이 나오거든. 자,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그럼 1차 국공합작은 누구 타도야? 군벌 타도. 군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중국 애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 군벌은 어떤 느낌이야?
일본의 빌버터 머리 같은 느낌인 거지. 얘들 중국 애들이잖아. 중국 애들이 중국 군발 지방에 모아지고 있는 애들, 군사력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순원을 몰아내고 지네가 중국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인 꼴이 돼버린 거야. 그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1차는 누구 타도? 군벌 타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국공합전 뒤에 있거든요. 뒤에 세울 텐데 2차 국공합전 여러분들 일본 타도예요. 그때 누구랑 싸웁니까? 그때 일본하고 싸우거든. 왜? 그 시기가 여러분 이른바 1937년 중일전쟁이 있는 시기거든. 중일전쟁은 뭐야? 일본이 누굴 때리는 거야? 중국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밀리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 똑같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그만 싸우고 일본 새끼를 먼저 막아내고 나서 우리가 싸우든 그 다음에 말든 하자 해가지고 2차 국공합전 여러분 누구랑 싸우게 됩니까? 일본과 싸우는다고. 그래서 다시 봐봐. 1차 국공합전은 누구 타도? 군벌과 싸우고 2차 국공합전은 누구랑 싸운다고요? 일본과 싸운다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듣고서 여러분들 제가 그 중국 본토 그 파트 할 때 이걸 기억해 두시면 그 파트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스토리상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군벌 타도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2차 국공합전 일본 타도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하지만 스토리상 필요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기억만 좀 해주세요. 자, 3번의 별표 1차 국공합전. 자, 두 번째 밑에 순원은 누구 타도? 군벌 타도 밑줄 군벌. 군벌이 우리나라 뭐랑 비슷하다고? 호조. 지방에서 여러분들 군대 가지고 있는 애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손문 여러분 밑에 누가 있었냐면요. 5번 보세요. 밑줄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제스가 5번에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제스는요 누구랑 싸워? 공산당하고 싸워. 이 공산당을 수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태똥. 우리말로 하면 걔네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모태똥. 걔네말로 하면 마오쩌둥 아닙니까? 그 마오쩌둥하고 싸우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는 뒤에서 제가 할 거예요. 넘어가시고. 자, 시안 사건 여러분들 밑줄 넘어가세요. 여기서 안 할 거야. 자, 8번의 별표 2차 국공합작. 그 밑줄 항일투쟁. 그럼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 여러분들? 일본과 싸운다는 거야. 자, 이것만 기억하자. 1차 국공합작 누구 타도? 군벌 타도. 2차 국공합작 누구 타도? 일본 타도. 일제 타도. 알겠죠? 그거 체크. 넘어감. 자, 여기부터 우리 시험 범위죠. 자, 이 식민통치 체제의 구축과 경제 수탈.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필기 좀 해주세요. 양 별로 없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때 여러분들 일본의 식민통치 방식이 뭡니까? 이때요. 헌병, 경찰, 통치. 다른 말로 무단 통치라고도 하죠. 자, 이때 일본의 여러분들 경제 수탈 정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2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 방식을 부드럽게 가줄게. 문화 통치라고 하죠. 이때 경제수탈 정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쌈미 증식 계획이라고 한다. 1930년대 일본의 그 식민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고, 이때 여러분 경제수탈 정책을 뭐라고 합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거는 기본이라도 한단 말이야, 얘들아.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자, 헌병 경찰 통치. 여러분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라고 얘기하고요. 1920년대, 30년대 요 시기를 둘 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 시기를요, 이 시기라고 얘기해요. 자, 1910년대를 한마디로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 기역, 피읍, 시옷, 시옷. 이른바 기, 포, 성, 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920년, 30년대의 시대를 일, 시, 동, 인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얘기한다.
자, 무슨 말이냐? 저 단어가 사료에 나오면 무조건 10년 되냐, 무조건 20년 되를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외우지 마라. 봐봐. 자, 기포성산. 자, 여러분 이때요 헌병사령관 아카시가 이제 부임을 하는데요. 아카시 게스키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말을 한 거야. 기포성산.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예전에 케이블에서 여러분들 장그래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무슨 드라마죠, 여러분들? 미생. 그쵸? 우리 여러분 임시완 씨 맞나요? 임시완 씨 나오죠, 여러분들. 임시완 씨는 아이돌이 아니지. 거의 연기돌이지.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임시완 씨가 미생에서 회사 들어가기 전에 뭐 했지? 바로 뚫지, 그치? 바로 뚫는 장소를 뭐라 그래? 기원이라고 하지. 저 기자가 바로 뚫다 기자예요. 기원할 때 기자야. 근데 포는 뭐야? 포는 마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바둑판에 바둑알이 그 하얀색과 검은색 돌이 빼곡히 박혀있는 모습을 포라 그래요. 기포가 뭐라고? 바둑판에 바둑알이 빼곡히 있는 모습. 성자는 별성자예요. 별. 산은 흩어질 산자. 저 하늘 위에 여러분들,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공기 좋고 여러분들 그럴 때 하늘 보면 하늘에서 별 보여 안 보여? 엄청 잘 보여. 서울에서 안 보이지만 그 바늘 아래 별이 수없이 박혀있는 모습을 성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기포. 바둑판에 바둑알이 빼곡히 있는 것처럼. 성산. 저 하늘 위에 별이 빼곡히 박혀있는 것처럼 사람들 곳곳에다가 뭘 배치해서 헌병들을 배치해서 감시하고 탄압하겠다고 하는 그 단어가 기포성산인 거야. 뭐처럼? 바둑알처럼. 뭐처럼? 별처럼.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기포성산. 헌병 경찰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일시동인은 쉬워. 뭐야 일시동인? 일시야 얘들아. 일사가 아니다. 일시. 일본인과 조선인을 어떻게 하겠다?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야 안 해. 안 하죠. 사기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20년대와 30년대가 둘 다 일시동인은 맞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일시동인을 묻는 단어가 나오면요 문화통치를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요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자, 이렇게 바뀌는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10년대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을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3.1운동이죠. 자, 20년대 30년대 바뀌었을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은 세계 경제공황이에요. 연도 우리가 와 하고 일어나 버리니까 일본이 더 이상 세게 탄압하면 안 되겠다. 부드럽게 가자. 문화 통치로 가는 거 아닙니까? 표면상. 그리고 자, 세계 경제공황에는 뭐예요? 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자, 유럽이나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에 엄청나게 무기를 팔면서 오늘날의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애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한 8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세계 랭킹 1위 영국, 2위가 프랑스.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근데 이때 1차 대전 때 유럽에 엄청나게 무기를 팔면서 미국이 1위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미국은요 무기를 겁나게 파면서 배는 불렸는데 1차 세계대전이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야. 무기가 어떻게 돼? 써? 안 써? 안 쓰겠지. 무기를 겁나게 만들었는데 무기가 안 팔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휘청해버리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함에 따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미쳐져가지고요 유럽도 경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져버린다고. 그러면은 독일이나 일본같이 뭐를 해야 되는 애들은, 수출을 해야 되는 애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다른 나라가 물건을 사줄까 안 사줄까? 안 사주겠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소비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독일과 일본 같은 애들은 내부적인 국민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뿜어내려고 하겠지. 늘 그렇듯이 불만을 뭐로 둔갑시켜서? 애국심으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쟁에 앞서면서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피겨내는 것이지. 그렇죠? 네. 이 새끼들 늘 그러잖아. 임진왜란 때 우리 안 배웠어? 네? 사무라이 그 개새끼들이 100년간의 정신 통합했어. 내부적인 불만이 커져. 농공행상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너 누구는 왜 상 많이 주나 적게 주냐? 너도 열심히 싸웠는데. 내부적인 무사들의 불만이 커져. 그거를 애국심으로 둔갑시켜서 어딜 침략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늘 똑같아 이 새끼들.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예요. 그거 다 누가 책임져야 돼? 국가가 책임져야 되잖아.
복지가 잘 되는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부적인 실업자도 증가하고 여러분들 힘들다 보니까 이 멍청한 새끼가 맨날 뭘 건드리는 거야. 그거 해결을 못해. 왜냐면 일본은요 이미 경제 성장을 거의 정점을 찍었거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세계 위기 경제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불만을 항상 건드려. 내가 뭐 건드려?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일으키는 거야? 독도 건드리는 거야. 왜? 독도를 건드리는 순간 일본 국민들이 뭉치게 되거든. 왜?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얘기하니까요. 항상 이렇게 레퍼토리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내부적 불만 생기면 외부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독도는 누구 땅? 독도 누구 땅? 우리 땅. 왜 대답을 안 해? 이씨, 깜짝 놀랐잖아. 이씨, 독도 누구 땅? 우리 땅. 그럼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대마도도 우리 땅. 이란 걸 꼭 기억해요. 실질적으로 대마도가 더 가깝지 않나요? 거리상? 그쪽에서 누구 땅이 되는 거야? 독도는 이쪽 우리 땅. 대마도 누구 땅? 우리 땅.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재밌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 너무 그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제 책방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 열린 글방 이런 책방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화책 300원 막 빌리고 했었는데 딱 책을 이제 그때 소설책을 하나 빌렸는데 데프콘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가수 데프콘 말고 소설이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 북한전, 대북전, 그다음에 한중전, 그다음에 한일전, 한미전 나눠져 있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북한과 싸워요. 그 통일을 합니다. 그 소설에서요. 소설 통일을 했는데 우리가 통일하니까 당연히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긴장을 하겠죠. 중국이 막 시비를 걸어. 통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 통일이 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통일된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군사력을 다 결합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13억의 중국과 막 붙습니다. 전쟁을 해요. 중국과.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밀리다가 극적으로 특수부대가 침입해가지고 바로 중국을 여러분들 잡아냄으로써 중국까지 통일해버려요. 그 소설에서.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겠어? 일본이 긴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세게 군사력을 때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해군을 투입해가지고요. 일본 열도 여러분들 드릴을 파가지고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가요. 그 일본이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니까 일본이 백기를 들어요. 우리가 일본도 먹습니다. 그 일본을 전초기 시해가지고 누구랑 붙어? 미국이랑 붙어. 전 세계를 통일해. 이게 데프콘의 소설인데 이거 보면서 그 카타르시스 있잖아 얘들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시험 한번 보시고 나서 심심할 때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거든. 네. 근데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게 일본이 그렇게 전쟁에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된다? 앞세우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민족 말살 통치. 자, 요 내용을 우리 하나씩 봅시다. 자, 762페이지. 식민 통치 체제의 구축과 경제 수탈. 자, 헌병 경찰 통치. 여기 제일 위에 상위기관이 뭡니까,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밑줄 하나 치시고. 자,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 뭡니까? 왜 이래? 전신이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통감부. 통감부의 후신이 조선 총독부죠. 자, 밑줄.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자, 여기 짱이 누굽니까? 1인자. 조선 총독. 자, 위에 쓰세요. 1인자. 자, 니은의 첫 번째 줄에서 정무총관 위에 쓰세요. 2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경무총관 위에 쓰세요. 3인자. 이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여러분들. 자, 조선 총독 밑줄. 일본 육군이나 해군 출신으로서 임명되었고요. 자, 밑줄 일왕직속.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의회의 통지를 받지 않아요. 자, 이후에 밑에 쓰세요. 일본 국무총리의 통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조선의 여러분들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총독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총독부 아래 기구. 자,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 밑줄 정무총관. 여러분 아무래도 총독이 어떻겠어? 군인이 임명되다 보니까 국가 경영에는 조금 미수락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는요, 정치 막 국회의원 3선 이상, 여러분들 국무총리 역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독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치를 담당한다 해서 뭐로 본다는 얘기야? 정무총관을 보낸다는 얘기, 여러분들. 정무총관, 그 2인자 같은 거지. 그 다음에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건 뭐예요? 경찰 사무니까 밑줄 경무총관, 이런 것이 있고. 자, 밑에 실력 올리기 별표. 봐봐.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내가 말한 것만 체크해. 1대 별표, 2대 별표, 3대 별표. 그럼 끝이야. 자, 우리 여러분들 신민회 해체된 사건 기억나세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 그거 데라우치가 이 새끼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얘야, 얘. 그리고 두 번째 총독이 여러분들 하세가와인데 여러분들 뒤에 요시미치 이런 거 안 해도 돼. 1대 총독 테라우치, 2대 총독
하세가와인데, 자, 제가 이 두 사람을 왜 언급하냐? 1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하고요 2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가 고종 황제의 독살 주범이라고 거의 밝혀진 상황이죠. 지금 제가 몇 년 전까지 강의할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 학설이요, 지금 1대 총독 테라우치하고요 2대 총독 하세가와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독살된 걸로 보여요 라고 수업을 했는데, 최근에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요 이 둘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독살당한 것이 거의 99.9% 맞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3.1운동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서 3대 총독 때 바로 누가 오는 겁니까? 사이토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뭐가 되겠습니까? 실판. 사이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문화 통치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외우냐면 여러분들, 자, 사료가 나와. 막 샬라샬라발라 써있어. 사이토, 미코토. 다음 중 이 시기에 정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뭘 묻는 거다? 문화 통치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고르는 거야. 그래서 총독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들 사료를 읽지 않고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풀라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우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외워야겠다, 이게 맞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사이토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중추원 보세요. 중추원 발표. 자, 밑줄. 총독의 자문기구로서 한국인을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명분.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맨 끝에 발표, 3.1운동 이전에 소집조차 된 적이 없죠. 물어보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문화통치 때는 소집이 됐을까 안 됐을까? 소집돼요. 소집돼. 근데 묻는 척만 해. 묻는 척만 하고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봐봐. 그 중추원에 참가하는 사람들 뭘까? 다 친일파겠지. 이완용 같은 새끼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총독이야. 봐봐.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중추원에 참가했던 친일계 인사들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그전과 소집 안 했으니까 우리가 문화통치도 시작이 됐고 한번 소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회의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조선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부터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말해보세요. 근데 말하라고 해놓고서 발언권을 안 줘요. 자, 이거 괜찮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짝짝짝. 해산. 끝.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발언권을 안 줘. 여러분 제 수업 어때요? 짱이죠? 박수 쳐? 끝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 결국 열리긴 열렸지만 우리가 발언권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거기서 이번 성격 밑줄. 식민지하의 조선인에 대해서 일종의 무슨 책이었다? 회유책이었다. 잊지 마시고. 자, 실상 발표. 의장은 일본의 정무총감이에요. 정무총감이 여러분 몇 인자라고? 2인자 잊지 마세요. 중추원에 소속 80명도 전원이 다 쓰레기네. 쓰레기의 친일파였다. 3.1운동 이전까지 소집조차 된 적 없고요. 다음 페이지.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라고 하죠. 자, 밑줄. 헌병사령관이 뭐가 됩니까? 경무총감이 되죠. 자, 권한 보세요. 두 번째 발표. 직결처분권.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더 잘 알겠네.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될 사람들이니까. 자, 뭐 회부되지 않는 거야?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못을 하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태형 발표. 구류등에 처벌을 가할 수 있었다. 자, 밑에 사료 배우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사료 발표. 조선 태형령. 제일 중요한 게 몇 줄일까? 괜찮아. 다 그렇게 얘기해. 13조를 보시면 맨 밑에 밑줄.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조선인한테만 적용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쪽팔리고 이게 굴욕적인 겁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 까가지고 그 태형을 친다는 것 자체가. 에? 자, 4번 한국인의 지위. 한국인은 일본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극히 제한하였다. 관리나 선생님, 교원까지도 칼과 제복을 착용한 것이죠. 물어보자. 자, 기포성산의 시대예요. 사람의 곳곳에, 조선사람 곳곳에 바둑알처럼 별처럼 빼곡하게 뭘 배치한다는 얘기야. 헌병들을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놓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얘들아. 이 시기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항일단체는 뭐로 갈까 성격이? 다시 한번 얘들아. 언론, 집회, 출판, 결사자를 못한다고, 일본에 곳곳에 뭘 배치한다고? 헌병을 배치한다고. 그럼 대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항일운동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우리는 항일운동은 뭐로 가겠냐고. 그렇지, 비밀결사로 가는 거지. 1910년대 우리 단체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대놓고 했다? 합법적인 단체다? 다 틀리는 거야. 무조건 비밀결사예요. 뭐라고? 비밀결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될 독립의금부, 대한강복회 다 비밀결사죠. 1900 몇 년 되니까? 10년 되니까.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때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만 딱 잡고 나면 우리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비밀결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립운동 보세요. 5번 독립운동. 자, 두 번째 별표 105인 사건 가르고 쓰세요. 플러스 안학 사건. 안학 사건이 뭐야? 안중근의 사촌동생이었던 안명근이 독립자금 모금하다 걸린 건데 이 사람들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신민회를 연결시켜가지고 105인 사건 조작한 거 아니야. 그치? 누굴 암살하려고 했었다? 일제 총독? 테러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105인 사건이잖아. 신민회가 해체되었고, 그렇죠? 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헌병 경찰 통치까지 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1910년대 일제 경제 수탈, 여러분들 뭐 볼 겁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